무용사적 연구의 한계는 제 백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삼국시대의 지도잖아요. 지도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구려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를 봤죠. 오늘 요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 가야 요 시대예요. 이게 이제 삼국의 시대예요. 가야가 어디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신 이분들은 뭐냐면 이 삼국시대의 작은 소국가예요. 가야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근데 백제는 공부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신라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고구려는 용맹하고 씩씩하고 춤의 어떤 모습도 튼튼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무용총의 수렵도라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무용총도 나와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한 이유가 왜 신라 그 가장 유명한 뭡니까? 하랑이라는 게 있었죠. 하랑. 그 소년들의 어떤 그 집단 체계들, 그리고 이 하랑이 결국 통일신라의 어떤 그 공신자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무엇이 있었느냐? 항창랑이라는 그 한라의 그 백제 왕을 죽였다라는 신하들 때문에, 신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라도 사실은 무용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었지만 백제는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오늘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백제 문화 무용에 관한 기록과 자료가 그래서 협소합니다. 문헌을 통해서 본 한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악지에 돼 있는 게 여기서도 내 마음과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체 그 기록에 보니까 백제의 악은 당나라 중종시대에 공인들이 죽고 흩어져서 기왕범이 태사경이 돼요. 이 태사경이라는 거는 경자는 높은 벼슬 아치에게 붙이는 이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곡이, 그 이후로 음곡이 없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 백제에 얘를 갖다 벼슬을 주고 설치를 했으나 음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백제의 자료는 자료가 없는 게 백제의 특징이에요. 자료를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단편적인 자료 수서라든지 1번 서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1번 서기, 그런 어떤 기록들, 책의 기록들, 그 다음에 후기라는 거는 기록이라는 거, 역사는 그 후대가 남긴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라는 거야. 역사는. 이 기록들은 후기라는 기록을 많이 쓰죠. 왜? 역사라는 거는 그 당대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백제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한 접근법으로 백제 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백제 무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라고 하면은 참 멀고도 그런 곳인데, 자, 보세요. 일본에 전한 백제 무학에 이르면 1번 서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행적, 공우, 망목, 무의 역할이 있다.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악기 종류의 이름인 것 같아요. 악기라든지 그 악을 부르는 사람인데 일본인에게 사사하던 백제 스승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관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게 백제 여기 이 중심이 보면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항사가 막 오는 중국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탐나 옆에 얘부터 해서 요 위가 뭐예요? 이 외라고 돼 있죠. 일본이잖아? 그러면 백제는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허브 역할 지역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이게 백제의 가장 중요한 예술 교류의 지리적 요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백제는 이 삼국의 허브 역할. 허브라는 게 뭐예요? 어떤 중앙점을 통해서 이어주고 그거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대로. 그래서 백제는 그 당에 있는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서 외로 갔다라는 게 우리 한국의 학자들, 유명한 한국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 해석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일본의 무학조와 삼국의 무학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 근거는 뭐냐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뭐 음악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음계처럼 이 그 국악에도 그 조라는 게 있대요. 그 이렇게 음계처럼 그런 조가 굉장히 유사하고 1월조에 봤더니 뭐 신조소, 고조소 뭐 이런 쫙 이런 어떤 그 조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락이라고 이 정도로 외우면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백제는 지리적인 환경이 삼국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역할을 교류를 해주는 일본으로까지 교류를 해주는 것이 이 백제의 역할이었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했더니 이런 기록에 보니까 무악이라는 거는 무용이고 이거는 악이에요. 음악. 이 무악조 그러니까 무용과 음악에 쓰는 이 조, 그 음악 쉽게 말하면 음악이 그 삼국시대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제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농경무용이 들어가면 실제로 중국 기록에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기 전에 저는 김윤지가 아니에요. 김윤지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종합예술체의 어떤 모습,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고구려 제가 무용총이라는 거를 그 기록에 무용총이라고 한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무용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기 때문에 무용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무용에 대한 무자는 지난 시간에 조금씩 나왔어요. 영선무라는 거. 그럼 무용이라는 걸 무용이라고 인지하고 무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서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인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고 있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또 연자를 썼잖아요. 중국 기록에 백제의 5월과 10월에 후이 이후라는 어떤 시기가 지난 다음에 연자는 자 우리가 그 무도회장을 연의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연자와 이 연자는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펼쳐진, 열린. 그래서 사람들이 연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연자는. 뭔가를 연행하기 위해서 뭔가 펼쳐져서 열린 공간에서 뭔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를 이 연자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이 연자를 써서 연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연행을 위한 음악을 썼다라는 거. 그러면 실생활에서 쓰는 음악과는 다른 별도의 예술 문화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타작을 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하기 위한 뭐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따르락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연행을 하기 위한 별도의 연악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연악이라고 너를 이름 지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탕무입니다. 이거는 두드릴 탕자야.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다 탁탁탁 소리를 냈을까? 이거는 분명히 농사를 지었을 때 탁탁 소리를 냈을 거라고 해서 이 탕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요 부분이 5월과 10월이라는 정해진 시기가 있었다는 거야. 자, 고구려의 동맹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어울리면서 떠들고 뭐야 오늘날에 우리의 문화인 뭐 잔치라든지 그 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와 다를 게 없죠. 말 그대로 축제인데 꼭 5월과 10월에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연합과 놀고 음악이 막 흥겹게 하고 사람들이 어울려 놀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뭘까요?
뭘까요? 그게 오늘날에 뭐라고 이해되니 여러분들은? 추석에 만나 우리 단오하고 예를 들면은 널뛰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강강수월래 하고 민속놀이지. 그렇죠? 세시놀이. 그렇죠? 세시라는 거는 시기잖아. 이 사시. 자, 한국은 추나추동이라는 게 있어. 자, 추나추동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사람들이 약속된 장소에 만나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만나고 서로 흥겹게 제사를 지내던 누구 조상한테 빌던 그런 놀이를 했다라는 거는 세시놀이예요. 세시 민속놀이, 한국에. 응? 근데 일본도 분명히 그런 놀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시에 살았구나. 도시에 살았구나. 자, 미안해.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냐면 민속 예술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탕무라는 거. 자, 강강수월래, 은산별신구, 도당굿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전래,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날 이러한 문화들까지 전승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그때 그걸 한 사람만이 단정 짓기 때문에 5월 하종, 그다음에 하종 뿌리고 10월 추수에 농제를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5월 10월이야. 사람들이 걸쭉하니 이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농사를 서로 그러면서 음주가무, 대동춤으로서 천재를 겸한 부족적 제천으로 고대 제례 농신제가 농신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무언가의 바람이 있어서 우리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둘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 어떤 이제 목적도 있었겠지만 서로 품앗이하고 힘들어서 그걸 서로 만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음주 가무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속 예술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능적인 놀이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무엇이다? 놀이하는 인간이다. 놀아야 돼, 사람은. 이거는 이제 지금도 이 기약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약은 일본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 기약무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 학생이 있든 없든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항상 학술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게 일본에서 왔는지 우리가 건네준 건지에 대한 부분은 더 다른 이제 고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 자, 이건 기록이에요. 7세기 초 미마지의 활동을 보니 백제인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백제인 미마지가 기북하여 오나라에서 배웠던, 여기서 오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능자는 뭐야? 능력자 할 때 능자야. 능하다.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를 능이 뭘까? 강능의 능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능자를 도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 문장이 이해가 된다고. 오나라가 중국이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한 이유고 용어를 이해하는 이유예요. 자, 기약무의 능에서 곧 앵정총에 두고 여기서 이게 일본에 있다고 그래요. 앵정총이라는 게. 우리 일본 학생은 꼭 찾아보세요. 앵정총이 일본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다 두고 소년을 모아서 기약무를 가르치는 때에 진야의 수제자가 신한 제문 이인이 그 악무를 전하여 수제자 두 명 신한과 제문이 그 악무를 뭐 했다고? 전승받았다고. 쉽게 설명을 하면 백제인이라는 미마지라는 사람이 미마지가 일본에 전하는 가면극의 가면들이래요. 이게 이제 일본의 가면. 백제인 미마지가 기북하여
기북자, 북자는 뭐야? 중국이 우리 남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북에 있죠. 그래서 기북자를 썼다고. 북에 가서, 중국에 가서 오나라에서 배웠던 이 기양무라는 걸 너무나 잘하고 앵정촌이라는 일본에 있는 이 지역에 가서 소년을 모아서 중국에서 배웠던 기양무를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모 저술 교훈천의 기약의 불교적 의미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가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용의 유용의 백제 무용의 불교 가면 무용이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불교 무용의 가면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제 기양무와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가면을 쓰고 불교에 대한 공양, 중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면을 쓰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뭐와 같아요? 탈춤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탈춤. 산대그에 비교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이해구, 이두희, 일본 가와다키 교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기약이라는 거는 양주 산대놀이와 봉산탈춤의 내용이 같아서 기양무구로도 말을 하는데 결국은 불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탈춤은 모든 것은 이렇게 춤의 예술사를 한 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이 단어예요. 춤 예술사의 가정과 춤 예술사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링이다, 이거는.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자, 정리를 해보면, 원시 부족. 자, 그렇다면은, 송파 산대놀이는 무엇이며, 봉산 탈춤은 무엇이며, 지방에 내려가 봤더니 고성 오방대를 또 얘기를 하며, 그리고 경상도 쪽으로 갔더니 야류를 또 얘기를 해. 이게 뭐냐고. 이걸 아무도 말해주질 않는다고. 자, 이걸 봤더니 처음에 우리의 그 가면극의 시작점을 이걸로 보는 거는 다 알아. 신석기 가면 조개가 나타났고 이때는 무슨 의도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나를 피하거나 예를 들면 무서운 동물에게 피하거나 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살기 위한 본능적 도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면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백제를 기점으로 이 기양무라는 것이 절차가 이래요. 요렇단 말이야. 치도오공 즐겁게 해주고 사자춤을 추고 가투라 그 다음에 파루문 이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라인. 그 백제는 기양무가 나름 탈춤의 어떤 역할들처럼 나타났고 통일신라 다음 시간에 할 걸 보면은 향화곡이라고 최치원의 시가 나타나요. 시가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날 탈춤의 어떤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대면, 얼굴이 크고 탈을 쓰고 뭐 즐겁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절제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요거예요. 밑에 금환, 월전, 대면, 속독, 사내야. 자, 조금 읽어보면은 제가 이거를 원래는 통일신라 때 또 하겠지만 사특 조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오늘 백제라는 기양무가 어느 정도 탈춤에 비슷한 유형의 아주 오래전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탈춤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황금 금자예요. 몸을 들려서 금 한 주 제주를 부리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습들, 자라목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황금색 탈을 썼다라는 거예요. 탈을 쓰고 방울 칙칙 두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속독이라고 해서 파란 얼굴과 못 보던 사람들이 떼거져 나와서 둥둥 바람소리 북소리 계속 나왔다는 거. 자, 산에 1마리의 유사에 건너왔길래 군대 털 빠지고 먼지가, 이거는 뭐냐면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그리고 대면이라는 거 뭐야? 큰 대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우, 대면하시네요. 얼굴이 크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황금색 탈을 썼다라는, 그러니까 탈을 쓰고 사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신라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썼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가 봤더니 실제로 기록에 산대 잡이라는 건 뭐냐면 야 잡다스럽다, 야 잡기가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에 있던 것들이 말 그대로 연극할 때 극자,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조선의 그 기록을 보면은 산대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탈춤이라는 영역을 오늘날에 분류를 해봤더니 가면극, 인형극, 군놀이로 엄청난 많은 종류의 탈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타났어요. 지역적으로 산대놀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 그래서 송파, 북청은 어디예요? 말 그대로 아니야, 나 필기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이런 신속한 대응 좋아. 여기 그래서 북청 손만두라고 하면은 사실은 북에서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북청 사자놀이, 봉산탈춤, 강령도 마찬가지 북한 지형이야. 은율탈춤, 그래서 위쪽 지방에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더라. 자, 또 한 가지. 오광대라는 거는 고성과 통영, 진주 어디예요? 경상남도. 이 지역에는 오광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경상도 부산을 갔더니 부산이 원래 이 야류 문화가 굉장히 굉장히 강화돼 있죠. 그래서 동네 야류와 수령 야류로 하고 있더라. 근데 또 웬걸 또 다른 지역을 갔더니 하해 별신구 강릉 간호 가면극 자인 팔강대 예천 청담도로 진도 다시래기는 이렇게 또 불리고 있는 거예요. 분산됐고 정리 안 됐던 게 알고 봤더니 탈춤이라는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러한 이름을 우리가 그 옛날에 붙여준 게 아니라 이러한 사적 과정을 지난 다음에 조선 다음이 뭡니까? 근대죠. 근대에 명명대하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건 봉산 지역에 사니까 봉산 탈춤. 여기는 강령에서 하니까 강령에서 하니까 강령 탈춤. 강릉에서 보니까 가면극 같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춤의 뿌리는 결국 보세요. 저의 말이 틀렸는지. 춤의 뿌리는 뭐였다? 하나였어요. 춤의 뿌리는 하나였으나 시대적인 발전과 역사성을 가지면서 오늘날의 수많은 전통 놀이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통 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전승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했던 수적과 양적의 어떤 증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한국 춤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탈춤의 예를 들었고 더 많은 예가 있어요. 사실은. 자, 원시 다음에 이제는 나와야 돼. 뭡니까? 예를 들면 중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근세가 나오고 근대가 나오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현대예요. 현대인데 처음에 시작점은 이름 붙여지지 않는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으로 있던 이 일개의 도구야. 한 개의 도구, 이 하나의 역할, 이 탈이라는 거, 가면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다가 중세, 근세, 근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 결국은 사회적 발전인 거죠. 사회적 발전, 그 다음에 시대적 변화, 역사적 흐름을 갖고 쭉 갖고 갔다는 거야. 원래의 탈은 한 개였으나 이게서 2개 되고 3개, 4개 되고 5개, 6개 되고 그리고 오늘날 뭐예요? 각 지역마다 분산돼서 그 지역성을 대표하는 지역적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춤의 뿌리는 하나였으나 시대적 발전과 환경의 어떤 흐름, 역사적 지속성을 가지면서 춤의 수적, 양적 발전이 있었다는 거. 그게 오늘날까지 끌고 왔었다는 거. 그게 한국 춤의 역사예요. 원시 시대를 기점으로 움직임 또는 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세라는 고려와 여기에 중간에 삼국들이 있겠죠. 삼국들이 있으면서 이 삼국을 중심으로 공연 예술의 시작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중세로 가면서 주체성이 보이는 우리의 것이라는 어떤
문화예술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각 시대별로의 역사적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역사적 의미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시대별로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 큰 한국 춤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유구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과 이 근대라는 일본의 어떤 그 식민주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탈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갖고 오면서 이렇게 가지를 칠 수 있는 무엇이다? 한국 춤의 역사성이 분명히 존재했다. 역사성. 또 한 가지 뭡니까? 따라 할 만하니까, 좋으니까, 우수하니까 진짜 그 탈춤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스토리 너무 좋아. 나 저것도 배우고 싶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술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향화고기가 됐던 기항모가 됐던 3대 작곡이 됐던 이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술성.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춤의 역사예요. 그런 어떤 좋은 예가 이 탈춤인데 이 탈춤이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수령, 야류, 하해별, 신구, 공서, 오강대가 고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무용 문화재가 될 수 있고 시도 무용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국가 무용 문화재를 지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있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기말은 문제 없죠.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양주 별산 산대놀이 여기는 이제 양주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봉산 탈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사자춤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자춤 그리고 전 뭐 부인 안 해요. 사자춤은 실질적으로 그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유래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 사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국의 오늘날에도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그걸 전승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춤, 조금 더 나가면 사자춤은 결국 여자가 출 수는 없었다.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제인, 그러니까 제자는 제주 제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했던 부분들. 그래서 봉산 탈춤에는 사자춤이 있죠. 봉산이 위쪽 북쪽이죠. 사자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팔목중 이제 그 8명의 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당놀이, 사당들 나오고 뒤에 이제 가면서 요거는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스토리 전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원 텍스트야.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인데 그게 일본으로 갔느냐 백제로 갔느냐 그게 다시 조금 더 지나서 고려로 갔느냐 조선으로 갔느냐 원 텍스트는 하나고 배역도 비슷비슷해.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더 하면 뭐냐면 제가 그거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얼굴과 목과 팔다리를 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갖고 눈 하나, 눈 둘, 코, 입 이렇게 갖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치? 기본적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씨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이 김윤지라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오늘날의 중국과 일본 마찬가지예요. 가면이 없었겠느냐? 난 다 있었다고 생각해. 탈 다 있었어. 수건 다 있었어. 또 보편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다 존재했던 춤의 도구야. 근데 그 도구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빚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기본적 조건은 다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탈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 스토리.
기본적 스토리는 뭐야? 불교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교하는 거. 불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원텍스트, 그래서 저는 그걸 원텍스트라고 그래요. 원텍스트는 동일하나,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원텍스트는 원텍스트와 등장하는 인물이 비슷해. 왜냐면 뭐 목중 나오고 죽 나오고 가시 나오고 양반 나오잖아요. 산대놀이가 됐던 탈춤이 됐던 간노 가면극이 됐던 이 사람들에 대한 배역이라든지 등장인물은 유사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봉선탈춤이라고 하느냐, 이걸 수영야루를 하느냐, 이거를 간노 가면극이라고 하느냐는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 요소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게 빚어졌는지 지역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춤의 도구든 춤의 소재든 춤의 모습들, 동작들 다 거기에요.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뒤로 뺄 수는 없잖아. 하고자 하고 좋아하고 많이 하는 거는 비슷해, 유사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역사성과 사회적 문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거를 쭉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사람만의 무엇이 나온다? 정체성이 나온다. 춤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춤도구의 보편성 또는 춤행위의 보편성 그런 부분들은 다 존재했지만 결국은 그걸 끌고 가는 춤의 정체성은 각 나라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춤을 우리 거야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북을 들고 추는 춤은 모든 나라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동네 고무라든지 그 다음에 궁중의 무고가 뭐야? 북춤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백제는 고구려와는 달리 제 남조와 그 위쪽에 그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그래도 독립적인 문화를 영위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연회, 연행, 연희 뭐 이런 펼쳐지는 연무 양식, 춤이 펼쳐지는 어떤 양식이 가면무용극의 형태로 발달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면무용극의 형태로 발달을 하여 수백 종의 가면이 전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퀘스천이고 중요한 부분은 가면무용국,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탈로리를 말을 하는 가면무용국의 형태를 잡았다는 거예요. 가면무용. 그 다음에 악사와 무용수에게 벼슬을 주는 어떤 높은 지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앞부분에 말했죠. 민중들의 춤은 농촌의 문화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명이 아니라 대동이라는 큰 대 움직인다는 거예요. 크게 움직인다는 같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한양의 축제를 뭐라고 하냐면 대동제예요. 다 같이 어울린다라고 해서 아주 큰 의미죠. 그래서 대동춤으로 다양한 군무 형태의 민속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질문.